다음은 현장릉보 제3의 눈입니다. 전주리 아나운서. 네, 불교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고 참된 수행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 포교원인데요. 그런데 이 포교원을 사칭한 신종 사기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유사 포교원의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부처님의 교리를 전하고 참된 수행을 돕는다는 불교 포교원. 하지만 부산군의 친구들이죠. 제가 갔을 때 박티슈 한 박스 가져가시면 되고 애군이 따로 들어와요. 부처님의 공덕이 좀 들어가게 되는 거고 원래 그전에는 200, 300 불상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130. 할인까지 된 거예요? 물품 공세로 유혹하고 노인들의 환심을 사 결국 돈을 요구하는 신종 사기. 종교라는 이름 뒤에 숨어 노인들의 쌈짓돈을 노리는 신종 떴다방 유사 포교원.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유사 포교원에 피해를 입었다는 제보. 포교원에 다니는 엄마와 이를 말리는 아들 간의 갈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90% 달라고 이제 그렇게 며들다가 이제 집안에 의안이 있다 뭐 있다 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거 하면 좋겠다 싶으면 입회 그거 130만 원에 하고 외할아버지는 또 따로 해야 되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따로 해야 한 700만 원 들어갔는가 봐요. 아이고. 네, 유사 포교원에 낸 돈만 700만 원. 공짜 물건을 준다는 홍보에 이끌려 방문하게 됐다는데요. 포교원을 찾는 이유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700만 원 내시고 저거 받아오신 거예요? 올라가면 어깨 이렇게 끌안고 엄마 왔어? 그러고 그냥 자식 마냥 그냥 엄마 사탕 있으면 하죠. 그러지. 그러고 뭐 있으면 먹으라고 주고. 네, 친근하게 구는 사람들의 넘어가는 엄마. 아들은 착잡하기만 한데요. 어머님은 이제 여기까지만 한다. 더 이상은 안 한다. 하지만 그 포교는 계속 다니신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포교에서 또 어머니 무슨 또 요구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걱정이 돼서 그렇죠. 네, 가족들만 애탈 뿐 정작 당사자는 큰 피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상황. 그 실체를 알아보기 위해서 직접 포교원을 찾아갔습니다. 평일 아침 9시 반 한산한 주택가에 할머니들이 모입니다. 마치 출근하듯 익숙한 걸음으로 주택가 사이 한 건물에 들어가는데요. 이미 일찍부터 모여든 노인들로 자리는 가득 차 있었습니다. 60세부터 100세까지 또 잊어라. 이것은 우리 조부 보살님께서 가르쳐 줍니다. 7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쓰리고에 비방 맞아 못 간다고 전해라. 그런 유머에 또 넘어가시죠. 네, 불교와는 상관없는 노래를 부르며 아침이 시작하는데요. 황당한 건 그뿐만이 아닙니다. 긴장을 담글 수 있게 바다에 꺼내놓지 말고 여기다가 꺼내놓으시면 돼. 홈쇼핑에 이게 25,000원에 팔어. 스프레건 5장. 몇 장? 5장에 5,000원만 보시고 계시면 하나씩 제가 드리려고 그래요. 네. 필요 없는 사람은 표를 외상을 드려. 네, 본격적으로 상품을 팔기까지 합니다. 이게 참된 수행일까요?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유사 포교원 자체가 전국적으로 약 한 2천여 곳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2천여 곳이요? 부처님 뒤에서 장사하는 겁니다. 종교적인 문제를 일반적으로 감시가 소홀한 이러한 틈사기에 뛰어서 판매를 한다. 이리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보시품이라는 명목으로 물건을 판매하고 있는 상황.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불과 한 정거장 사이에 유사 포교원 4곳이나 있다는 마을. 근처 시장 상인들은 울분을 토합니다. 화장지 주지, 양파 주지, 설탕 주지, 국수도 주지, 안 주는 거 없어. 이 농산물을 다 주잖아, 그냥. 그러니까 시장이 안 될 수밖에 없어. 유사 포교원이 지역 상권까지 위협한다는데요. 그 피해는 생각보다 큽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근처에서 생필품을 판매했다는 상인. 다 원가 보여주고 팔아. 지금은 정리하느라고. 네, 폐업을 결정한 이유 역시 무분별하게 상품을 주고 판매하는 유사 포교원 때문이라고 합니다. 공짜 선물에 현혹이 돼서 글로 가버리면은 안 와요. 그다음에 하루에 5, 60명 오던 게 4명, 5명밖에 손님이 안 오고 거의 매출이 없죠. 월세를 내지 못할 정도가 돼버리니까. 네, 월세를 내려면 재고 정리를 하는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또 다른 포교원입니다. 실제 사찰의 이름까지 걸고 있는데요. 제대로 된 곳일까요? 그러나 이곳 역시 별반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벽면 가득 판매할 생필품이 쌓여 있는데요. 설상가상 여기는 더합니다. 승복 차림으로 등장한 한 남성. 허리에 무언가를 착용하고 자랑하듯 보여줍니다. 설명을 해주십시오. 원래는 어디에 촬영했어요? 아무리 촬영했어요. 오늘 아무리 촬영합니다. 내년에 이게 차고 있으면 뜨끈뜨끈한 비가 올라옵니다. 오늘도 아무것도 없는데도 뜨끈한 비가 올라와요. 알았지? 목을 보니 내가 알아. 허리 맥주 얼마 줘야 되나 이거 아니요? 5,000원. 이번에 온 것이 100개예요. 100개가 왔고 다음 주 안에 또 100개가 올 겁니다.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딨어. 탑에다가 기성에다가 우리 아들 써도 이름을 써주는데 이거는 밖에 나가서 소문을 내지 마요. 값싼 물건을 내세워 노인들을 현혹한 남성. 결론은 돈 내고 탑에 이름을 새기라는 거였습니다. 여기다가 이름 새기고 하면 10만 원이면 해주는 거야. 길자들만 해주는 거야. 다섯 탑은 100만 원에 100만 원 다섯 너희 다섯이다. 50만 원. 5명이 50만 원이 거저. 네, 영업사원을 능가하는 현란한 말솜씨에 속수무책 당하는 노인들. 이어지는 그들의 수법은 놀라울 정도였는데요. 그래서 스님이 오셨어요. 오늘 오신 스님은 분명히 불자, 강자 하셨으니까 불강 스님이에요, 스님. 네, 어렵게 모셨다는 스님의 등장. 그런데 대사가 황당합니다. 보통 팥을 매달리면 다 써버려. 만년에 틀려요. 근데 부처님 곁에 옆에 있는 팥은 3년이 돼도 안 써요. 신도분들을 드리기 위해서 다 걷어왔어요. 이런 분들만 드리고 스님 올라갈 거예요. 다들 성불하세요. 네, 이 팥을 지니면 일이 잘 풀린다는 말로 노인들을 유혹했는데요. 하지만 팥은 유인책일 뿐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사주를 봐주는 것. 대리님 잘하겠어요? 아니요, 안 했어요. 그럼 다시금 내주셨어요. 이남이에요. 여기서 지금 제일 안 좋은 게 그 좋은 기운이 들어오면서 애군이 따로 들어와요. 그래서 나름대로 부처님의 공덕이 좀 들어가게 되는 거고. 사주를 봐주는가 싶더니 슬슬 본색을 드러냅니다. 저희들은 차원도 행복해요. 딸하고는. 내 자식들 도와준다는데 그 딸하고 사연으로 그러면 엄마의 이 마음이 정성이 안 나갑니다. 네, 황당하죠. 그가 권한 것은 불상, 권유라기보다는 강요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해주셔야지 그 사람을 살아가는데 힘든 살 수가 있어요. 거기다 우리 바다는 약사이에 전이라는 것이 힘들어요. 우리가 그전에는 200, 300 불상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약사의 전임은 130. 자식의 앞날의 무기로 거액을 요구하는 상황. 저 기도를 열심히 해드릴게요. 혹시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랑 얼마 가지고 있으세요? 저는 처음 따라왔어요. 와서 그 언니 따라서. 이거는 있어요? 아니면 남가지고 그냥. 네, 100만 원대 불상의 계약금으로 요구한 돈은 2만 원. 하지만 이마저도 없다는 말에 난감해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네, 이 유사 포교원이 내걸었던 이름, 실제로 사찰을 방문해봤는데요. 말씀 좀 뭐 여쭤보려고 왔는데 여기 혹시 불광 스님이라고 계세요? 안 계세요. 불광 스님은 아예 없으신 거고. 몰라, 이름도 처음 듣네요. 이 사찰 소속이 아니랍니다. 포교 의원이 사찰 등록증을 받아가지고 정식으로 스님한테 면담을 하고 면접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이 포교원증을 받거든요. 그걸 받아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식으로 우리 포교원이라고 할 수 있고 그게 없는 사람은 아니지. 네, 방문자의 입장에서 허가증을 확인하는 건 쉽지 않을 텐데요. 일반 포교원과 유사 포교원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물건을 나눠준다든가 운명을 예언하는 점을 봐준다든가 판단력이 흐린 분들에게 가족들의 어려운 점을 새기게 해서 천도제를 권한다든가 그런 것은 정상적인 포교원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작진은 취재 도중 또 다른 포교원을 발견했습니다. 참 많네요.
네, 이곳은 철거 중이었는데요. 끝나고 포교원. 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넉 달 가까이 됐죠. 심지어 막 약 팔아먹고 물건 팔아먹고 막 이런 데가 부지기수로 있어요. 제가 여기서 10원짜리 100원짜리 하나 딸 물건 하나 판매한 적이 없죠. 네, 하지만 한 구석에는 물품들이 버젓이 쌓여 있었습니다. 세상에. 눈에 떡하니 있는데. 네, 이처럼 3, 4개월마다 다른 동네로 이동하는 게 유사 포교원의 특징인데요. 왜 그럴까요? 전직 포교원 종사자로부터 들을 수 있었습니다. 쉽게 홍보가 아닌데 판매 상품이 종교 상품으로 바뀐 거예요. 제사 지내는 게요. 따로따로 지내는 게 아니잖아요. 합동제잖아요. 그럼 상차례는 100만 원 들었으면 10명 차리면 10만 원밖에 안 들어가는 거고 100명은 만 원씩밖에 더 들어갑니까? 뷔페가 이름 적는데 얼마 들어있습니까? 종이 이름 몇 장 적으면 적당하면 뭐 1억 벌겠죠. 네, 누군가의 돈벌이가 돼버린 불심, 왜 막지 못하는 걸까요? 이렇게 단속을 피해갈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포교는 종교 아닙니까? 뭐 종교 탄압을 안 한다 이래가지고 또 이제 별로 간 거예요. 단속 당하기 싫으니까. 네, 종교라는 이름 뒤에 숨어 정상적인 종교 활동까지 방해하는 유사 포교원.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종교계는 물론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